나는 그날 부모님의 문자를 받았을 때 칼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아니, 칼은 아니었어. 그냥 핸드폰 화면이었지만 그 메시지가 내 가슴을 파고들어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니까. 추수감사절 오지 마라 전니가 담당, 그 한 줄이 모든 걸 끝장냈다. 부모님은 빚을 다 갚고 나서야 나를 버릴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그 빚의 희생양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그 메시지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지우는 선언이었다. 나는 28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홀로 서 있는 여자였다. 언니는 32살, 그 화려한 가족의 후계자. 하지만 그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언니가 저지른 범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 그날부터 내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지옥을 되갚을 차례였다.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오랜 배신의 산맥을 무너뜨리는 일, 누구도 무죄가 아니었다. 나조차도.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11월 말,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무렵이면 더 그렇다. 나는 그날 오후,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 문자를 받았다. 화면이 밝아지며 부모님의 이름이 떠올랐다. 오랜만이었다. 마지막 통화는 6개월 전, 내가 감옥에서 나온 직후였다. 잘 지내? 라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 후로 침묵.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 빚이 다 갚였다. 그 빚은 내 인생을 삼킨 괴물이었다. 5억 원 건의의 사업 실패로 인한 구멍. 하지만 부모님은 알지 못했다. 그 빚이 언니의 사기 때문이었음을. 내가 대신 감옥에 간 이유를. 나는 문자를 다시 읽었다. 추수감사절 오지 마라 전니가 담당. 그 단어가 웃기게 들렸다. 언니가 가족 행사를 주도하는 게 처음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언니는 항상 빛났다. 키가 크고 미소가 아름다웠으며 학교 성적은 항상 1등. 나는 그늘. 작고 조용하고 항상 언니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동생. 하지만 그 그림자는 이제 독이 된 그림자였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는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언니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계획 속에 내 과거의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내가 정말 무죄일까? 아니,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이했다. 원룸은 항상 이렇게 텅 비어 있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나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하지만 직장은 불안정했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가족. 그들은 나를 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복수의 첫걸음은 정보였다. 언니의 삶을 파헤쳐야 했다. 언니, 김지은. 32살,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 결혼 3년 차. 남편은 유명 로펌 변호사. 아이 하나, 완벽한 삶.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균열이 있었다. 내가 아는 비밀. 5년 전 언니의 브랜드가 파산 직전이었다.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사기. 언니는 공포에 질려 나에게 왔다. 수연아, 도와줘. 내가 대신할 수 있어? 너라면. 감옥 생활도 버틸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아니, 웃고 싶었다. 언니는 항상 나를 그렇게 봤다. 약하고 참을성 강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할 동생. 나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다. 부모님은 나를 입양했지만 언니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도구였다. 언니의 실수를 덮는 도구.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언니는 증거를 조작했다.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돈의 흐름을 나에게 돌렸다. 나는 법정에서 내가 했어요 라고 말했다. 판사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젊은 나이에 왜 이런 짓을. 3년형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매일 밤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고마워, 수연아. 언니가 평생 갚을게 갚았다. 빚만 갚은 게 아니라 나를 지웠다. 나는 노트북 화면에 언니의 인스타그램을 띄웠다. 최근 포스트, 추수감사절 준비 사진. 가족 식탁에 놓인 칠면조, 미소 짓는 부모님, 남편과 아이, 캡션,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감사해요. 해피 생스기빙 나는 속이 메스꺼렸다. 그 가족에 내가 없었다. 나는 검색을 시작했다. 언니의 사업 파트너들, 남편의 로펌 기록, 부모님의 재정 상태. 빚은 갚였다. 어떻게? 언니의 새 투자. 하지만 그 투자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파헤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남의 카페로 향했다. 언니의 옛 직장 동료를 만날 약속이었다. 민준 씨, 그는 언니의 사기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돈 때문이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민준 씨가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 수연 씨, 왜 나를 불렀어? 그 일은 끝났어. 나는 미소 지었다. 끝나지 않았어요. 언니가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눈이 커졌다.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언니의 새 계좌 추적 기록. 또 사기. 이번엔 남편의 로펌 고객 돈.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이는 변했어. 결혼 후 더 대담해졌지? 하지만 부모님은 모르셔. 내가 희생한 걸 알면 나는 끊었다. 알게 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언니를 무너뜨려야 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익명 제보. 언니의 사업에 대한 조사.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 언니를 증오하지만 동시에 그리웠다. 어릴 적 언니가 나를 안아주던 그 밤들. 수연아, 언니가 지켜줄게 거짓말이었다. 그 주말 나는 부모님 집 근처로 갔다. 송파구의 고급 아파트.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거리는 화려한 장식으로 물들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언니의 차가 도착했다. 트렁크에 선물 상자들. 아이가 웃으며 내린다. 부모님 문을 열고 앉는다. 나는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가족의 행복한 순간. 하지만 그 사진 속에 내 빈자리가 아프게 새겨졌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나는 언니의 남편, 태민 씨에게 연락했다. 로펌을 통해. 김지은 씨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는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보냈다. 언니의 옛 사기 기록. 이걸로 이혼하세요. 아니면 공개할게요. 그는 동요했다. 우리는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 수연 씨, 이게 무슨. 지은이가 내 동생이잖아. 나는 웃었다. 동생. 그 여자는 나를 파괴했어요. 당신 돈도 삼킬 거예요. 태민 씨는 고뇌했다. 아이 때문에. 하지만 증거가 사실이라면 그는 합의했다. 이혼 준비.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쳤다. 연민. 아니, 공포. 나는 느꼈다. 이 복수가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이 태민 씨가 떠난 후 나는 한강을 바라봤다. 물결이 출렁였다. 내 마음처럼. 추수감사절 전날 폭풍이 몰아쳤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 나는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추수감사절 축하해. 가족이 모인다고 들었어.
나도 갈까? 그녀의 답은 빨랐다. 수연아, 미안. 부모님께서 피곤하시대. 다음에 요 거짓. 나는 미소 지었다. 다음 단계. 민준 씨의 제보가 언론에 실렸다. 패션 디자이너 김지은, 사기 의혹 주식은 폭락. 언니의 브랜드는 위기. 그날 밤 부모님 집에 전화가 왔다. 엄마의 목소리. 떨렸다. 수연아. 뉴스 봤니? 지은이가 나는 침착했다. 네, 봤어요. 언니가 왜 그런지 아세요? 침묵. 아니.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5년 전 그 빚 언니가 한 거예요. 제가 대신 갔어요. 엄마의 울음소리. 그럴 리가? 수연아, 내가 왜 나는 끊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통화 후 내 마음이 무너졌다. 나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은 독이었다. 언니를 해치면 나도 함께 무너질 테니까. 다음 날 추수감사절. 나는 집을 나섰다. 부모님 집으로. 문을 두드렸다.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소리가 났다. 언쟁. 언니의 목소리. 엄마, 수연이가 거짓말해요. 그 애가 질투 때문에 나는 문을 밀쳤다.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은 차려져 있었다. 칠면조, 와인, 케이크. 하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부모님의 얼굴은 창백. 언니는 나를 보며 웃었다. 수연아, 왔어. 어서 앉아. 나는 앉지 않았다. 언니, 이제 그만해. 모든 걸 밝혀. 태민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서류. 이혼 서류. 지은아, 끝이야. 아이가 울었다. 혼란이 시작됐다. 나는 모든 걸 쏟아냈다. 5년 전의 진실. 언니의 사기. 내 희생.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다. 아빠가 말했다. 수연아. 왜 이제야? 언니가 소리쳤다. 아빠. 그 애가 조작했어. 내가 왜 그래?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다. 민준 씨의 증언, 계좌 기록.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연아, 너 어떻게? 나는 대답했다. 언니가 가르쳐줬어. 배신을. 그 순간 언니가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무서웠어. 브랜드가 무너지면 가족이 날 버릴까봐. 그녀의 고백. 처음이었다. 진심. 아니, 또 다른 연기? 나는 알 수 없었다. 태민 씨가 아이를 안고 나갔다. 부모님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말했다. 이게 복수예요. 하지만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밖으로 나왔다. 비가 내리던 한강. 나는 걸었다. 뒤에서 언니의 목소리. 수연아. 기다려. 그녀가 쫓아왔다. 젖은 머리. 나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나는 멈췄다. 그녀의 눈, 어릴 적 그 눈, 나는 안았다. 언니. 나도 잘못했어. 너를 미워한 게 하지만 그 안는 거짓이었다. 내 주머니에 든 USB. 모든 증거. 경찰에 보낼 거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USB를 열었다. 마지막 트위스트. 그 안에 내 비밀. 5년 전 나는 알았다. 언니의 사기를. 하지만 일부러 도왔었다. 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언니를 무너뜨리려. 그 빚 내가 일부 조작했다. 복수는 나의 복수이기도 했다. 나는 웃었다.
누구도 무죄가 아니었다. 나조차. 추수감사절은 끝났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언니는 체포됐다. 부모님은 병원에. 나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복수는 비극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이었다. 한국의 겨울처럼 차갑고 잔인하고 아름다운. 감옥에서 나온 지 1년.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의 서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도시가 나를 삼키려 한다는 걸 강남의 네온사인, 한강의 다리, 지하철의 인파. 모든 게 언니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나는 쇠사슬에 묶인 유령. 하지만 그 유령이 이제 칼을 쥐었다. 복수의 칼. 민준 씨와의 만남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언니의 브랜드, 이언즈 엘러건스. 이름처럼 우아한 척 하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다. 나는 해킹 앱을 다운받았다. 불법. 물론. 하지만 정의는 법 밖에서 싹튼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다. 이메일, 계약서. 언니의 손 후 그녀는 고객 돈을 빼돌리고 가짜 투자자를 만들었다. 이번 목표는 태민 씨의 로펌. 그의 클라이언트, 재벌 3세의 자금. 나는 밤을 새웠다. 커피 한 잔, 담배 한 개비. 감옥에서 배운 인내? 수연아, 포기하지 마. 그때 교도관의 말, 아니, 내 목소리. 나는 이메일을 작성했다. 익명. 로펌에. 김지은의 사기 증거 첨부. 조사하세요. 보내기 버튼. 심장이 쿵쾅.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유명 로펌, 내부 사기 의혹의 태민 씨의 이름. 언니의 브랜드. 주가는 20% 하락.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눈물이. 언니의 아이, 그 아이는 무슨 죄? 복수는 무고한 이를 해친다. 한국 드라마처럼 가족의 비극은 항상 아이에게 돌아온다. 부모님에게 전화. 아빠의 목소리. 수연아, 지은이 집에 갔어? 무슨 일이야? 나는 솔직했다. 아빠, 언니가 다시 사기쳤어요. 제가 막을게요. 침묵. 너 왜 그래?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칼처럼. 가족이라서요. 아빠가 저 버린 대가예요? 나는 거리를 걸었다. 명동의 크리스마스 장식. 추수감사절 후, 곧 성탄. 하지만 내 축제는 복수. 언니에게 전화. 받았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떨리는 목소리. 언니, 뉴스 봤어. 내 브랜드 망할 거야. 그녀의 웃음. 너구나. 그 민준 때문이야? 바보같이 분노. 언니, 왜 나한테 그랬어? 왜 나를 희생양으로? 그녀의 대답.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강하니까. 나처럼 약하지 않으니까. 강하다. 나는 울었다. 전화 속에서. 언니, 나 약해. 내가 만든 대로 끊었다. 다음 계획. 부모님 집 방문. 직접. 비가 오는 밤, 문 두드림. 엄마가 열었다. 눈물. 수연아. 들어와 안으로. 언니는 없었다. 아빠가 앉아. 지은이가. 도망쳤대. 태민이랑 싸웠어. 나는 앉았다. 차 한 잔 뜨거웠다. 엄마, 아빠.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5년 전 이야기. 언니의 눈물. 내 동의. 감옥의 고독. 그들은 듣다 울었다. 우리. 미안해.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 하지만 미안은 늦었다. 나는 USB를 주었다. 이거 보세요. 언니의 새 사기.
그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어릴 적 기억. 언니가 나를 보호하던 날 학교 왕따. 언니가 싸움. 하지만 그 후, 언니의 야망. 수연아, 언니 따라와. 성공하자 나는 따랐다. 그리고 배신당했다. 새벽에 나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복수는 가족을 재건하나? 아니, 파괴. 언니의 도망. 그것이 신호였다. 나는 추적했다. 그녀의 카드 기록. 인천공항. 해외. 아니, 부산. 별장. 태민 씨의 별장. 나는 기차를 탔다. 창밖 바다. 회색 파도. 내 마음. 부산 도착. 택시. 별장 앞 밤, 문 잠김. 하지만 열쇠. 언니가 가르쳐준. 옛 비밀번호. 0501, 내 생일. 안으로. 어둠. 소리. 언쟁. 언니와 태민. 지은아, 왜 또? 수연이가 증거를 언니의 울음. 태민아, 나 무서워. 그 애가 날 죽이려 해 죽인다. 나는 웃었다. 문틈으로 봤다. 언니의 얼굴. 창백. 태민의 손 떨림. 이혼하자. 아이를 위해 언니의 비명. 안 돼. 가족이야. 나는 녹음했다. 핸드폰. 증거. 밖으로 나왔다. 비 젖었다. 기차로 돌아. 서울. 경찰에 제보. 김지은 위치. 사기, 다음 날, 체포 뉴스. 언니의 얼굴. 수갑. 나는 TV 오프. 빈 기분. 승리. 아니, 공허. 부모님 집 방문. 엄마의 포옹. 수연아, 고마워. 지은이가. 잡혔대 아빠의 한숨. 가족이 어떻게 돼? 나는 말했다. 재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부터 저녁 식사, 진솔. 내 감옥 이야기. 매일의 고통. 그들은 울었다. 미안해. 내가 우리 딸이었는데. 밤, 언니의 전화. 교도소에서. 수연아. 왜? 나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대답. 언니, 나도 몰라. 하지만 끝나서 끊었다. 꿈, 어릴 적 언니와 손잡고 한강 걷기. 깨어났다. 눈물. 재판날 법정. 언니. 창백. 변호사, 태민 전 남편. 나는 증인. 김지은이 사기 주도. 내가 희생, 언니의 눈증오. 슬픔. 판사. 피고, 발언, 언니. 저 잘못했어요. 동생 때문에. 아니, 제 약함 때문에 트위스트. 그녀의 고백. 수연이가 일부 알았어요. 도왔어요. 질투로. 법정 소란. 내 충격. 부모님의 시선. 나는 부정. 거짓, 하지만 증거. 내 이메일, 옛 기록. 내가 보낸 돈 일부. 나는 무너졌다. 언니. 왜, 그녀의 속삭임. 너도 원했어. 나처럼 되고 싶었으니까? 재판 끝, 유죄. 언니 7년. 나. 무죄. 하지만 영혼의 죄, 집으로. 혼자. 술, 취했다. 복수. 나의 자학. 부모님 방문. 수연아, 용서해. 우리 모두 잘못 포옹. 따뜻. 하지만 상처 남음. 1년 후 언니 출소 임박. 나는 새 삶 작가. 복수 이야기 쓰기. 책 출간.
베스트셀러. 인터뷰. 가족 배신에 대해 우미소. 배신은 사랑의 다른 얼굴. 추수감사절 다시. 부모님 집 언니도. 용서. 시도. 식탁. 어색. 언니의 말, 수연아, 미안. 나, 변알게은의 대답. 나도 하지만 마음. 여전한 불씨. 밤, 한강. 우리 둘 언니, 뭐였어, 그녀의 웃음. 너였어. 나처럼 되고 싶었으니까 나는 안 왔다. 그래. 하지만 이제 끝. 가족 재건. 불가능. 하지만 생존. 한국의 겨울처럼 녹아내리지 않고. 복수는 끝났다. 새로운 시작. 비극적. 아니, 현실.